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SL의 권혁태입니다. 12월 첫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눈도 오고요. 코감기 걸린 분도 많고 기침감기 걸린 분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크게 시장에서 예측한 대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큰 변수로는 금리와 결국 실업률 이 정도인데 다들 예측한 대로 다 나와주고 있어서 지난주에 레드옥 소매 판매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연말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가지고 12월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신년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소매 판매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계절적 요인일 뿐이고요. 급등해도 내년 정도 되면 이렇게 좀 내려 이 부분에 와 있겠죠. 추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연준 입장에서 보면 시간 끌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올라왔다가 또 연말로 넘어가면 새학기가 나오는 3월까지 별로 신통찮을 거거든요. 2번으로 보면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지난번 CPI가 좋게 나온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빨리 담보대출 금리가 한 5% 정도 밑으로 내려와야 어느 정도 소비도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으로 케이스 실러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계절 조정 안 한 연도별 수치인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동안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린스판 시절과 비교하면은 그때는 그린스판 의장이 금리를 올려도 계속 올라가다가 해서 되게 충격파가 왔었죠. 결국 그게 나중에 그런 금융위기로도 이어지고 지금은 그렇게 크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이 그냥 미국 내 자국 문제로 한정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나라들은 디폴트 선언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소비자 자신감인데요.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100부근에서 행보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버티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미국 소비자분들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농업 고용 변화인데요. 이게 급여 데이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 시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월 대비 단위의 변화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추세적으로 하락 안정 중입니다. 미국 GDP는 괜찮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치를 못한 것보다 대부분 좀 잘 나오고 있고요. 내수 경제고 또 소비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쪽 평형 상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가 이제 이 미국 경제의 문제일 뿐인 거죠. 인플레가 적용된 실질 소비는 보시면 GDP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있는 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올 일은 없죠. 이제껏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한 미국의 경제학자나 애널리스트는 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부터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8번의 시카고 PMI인데요. 거의 쇼킹 37.2 수준입니다. 근데 그쪽은 보잉하고 항공사들 업계 그쪽이 많이 가 있고요. 아마 항공업계 부정적 비전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조업 PMI인데요. 제조업 PMI는 워낙에 발표된 2주간의 시차가 짧아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47대에서 여기에는 시카고 지역 PMI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핵심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이 지표도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0.2가 나왔죠. 0.2 나왔으면 연준에 연율화 시키면 12 곱해서 2.4가 되고 2.4%면 연준의 목표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음 주 FOMC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들 개인 소득인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 쪽이 환경이 워낙에 빡빡하다고 그러고요. 그러니 수입은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농업 부분 급여자들인데 전월까지 지속적으로 고용이 이제 호황이 됐던 거죠. 26만 3천 명이나 늘어난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프리비어스 만스라서 이번 달부터는 아마 좀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들 감원한 거 벌써 뭐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에 나왔다시피 아마존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지금 감원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실업률이랑 연관시켜 보면 전체 실업률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계속 꾸준히 평년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고를 하면 다른 작은 회사들로 다 들어가고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여지면서 가능한 단순직은 다 그냥 구조조정 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야 지금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신규 실업자 수는 소폭씩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그림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지표는 여기까지고요. 2년물하고 중심으로 지금 잠깐 보면 금리는 이 부분은 뭐 다 예측대로 하락 중이고요. 이렇게 4.27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배경도 다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만 없다면 지표상으로만 보면 호황이죠. 노동시장도 호황이고 퍼가 지금 18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8배에서도 매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이제 적정금리가 낮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4% 금리로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연준이 바라는 대로 2%의 인플레이션 밑으로 내려가고 미국이 지금 요런 노동 쪽에 워낙에 빡빡하게 돌아가서 급여로 계속 장을 끌어올리면 GDP가 매우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또 시장이 훨씬 많이 상승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움직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예상대로 금리 하락하면서 조정 후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연준의 입장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말이 많은데 경제학적으로는 항상 연준의 입장은 일관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 미치고 나머지는 올라가도 상관없다. 뭐 이런 확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죠. 다만 시장에서 빨리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시장 상승을 바라는 그런 시장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였고요. 연준은 항상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항상 딱 일관된 입장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실업률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보면 기업들이 전부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 운영 비용이 높아지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내려가는 구조조정으로 피해보는 게 항상 맨 끝에나
가야 쪽에 있는 단순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등 그런 쪽에서 실업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서서히 잡혀가는 것 같은데 3에서 4%면 테일러 준칙이라는 걸 적용해 보면 한 5%, 6%, 2%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의 머니터리 팔러시 상으로 보면 물가는 3에서 3점대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금리가 그렇게 되면 4에서 4.9를 가겠다고 이렇게 통화정책 보고서에 이미 딱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PPE 물가 지표가 나오고 서비스 PMI 정이 나옵니다. 생산성 지표도 나오는데 저는 생산성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지표들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